자, 그러면 이제 문명의 내용과 수준은 어떤가?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유적들의 공통성이 있으면 공통성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흑룡화 문화에도 여러 유적들이 있겠죠. 사에도 여러 개 유적들이 있습니다. 조보고도 여러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 문화를 합하면 시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요한 문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한 문명은 총론이고 그 총론 속에 강론이 있습니다. 흑룡화, 사해, 조보고, 홍산, 소화연, 하가점.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적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흑룡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화선은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 문명의 제일 위에는 있지만 보통은 흑룡화부터 시작합니다. 흑룡화는 최초로 발견된 지역, 흑룡화에서 발견됐습니다. 흑룡화 옆에는 흑룡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흑룡화에서 최초로 발견됐고 유사한 것들이 주변에 나옴으로써 최초의 발굴지 이름을 따서 흑룡화 문화를 하고요. 여기는 동아시아 밭농사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상에 있던 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기는 대략 서기전 6200년이니까 엄청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흑룡화는 옥 가운데 여기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딱 꽂는 옥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옥결 문화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유명한 고성문암리, 원래 고성문암리에 있는 옥이 먼저 출토됐어요. 그런데 이때 해석을 못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세계 제1옥이라는 명칭을 중간에 뺏겼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제1옥이에요. 흑룡화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앞섰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연결성, 그러면 어디서 연결되냐? 모양의 연결성도 있지만 출토지가 요동의 여기 수함이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수함옥이기 때문에 같은, 이게 뭐 교역으로 왔든지 민족의 이동으로 왔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옥결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무지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밭농사의 기원지입니다.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나일강 문명, 원래는 이집트 문명이 아니고 강 이름을 해야 됩니다.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런데 다른 세 개의 문명은 전부 다 밀과 보리 문명이라면 이 황하 문명은 기장, 수수, 조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장, 수수, 조를 최초로 재배한, 그러니까 야생의 기장, 수수, 조를 최초로 재배한 지가 바로 흑룡화 문화입니다. 그래서 흑룡화 문화는 동아시아 밭농사의 기원지가 됩니다. 무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쌀과 보리가 오기 전까지, 쌀, 보리, 밀이 오기 전까지 우리 식단을 장식했던 대표적인 곡물은 기장, 수수, 조, 콩이거든요. 이 뿌리가 바로 흑룡화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모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은 또 홍산 문화 때 다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흑룡화 문화에 속하지만 좀 독립된 유적으로 사해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유적은 넓게는 흑룡화 문화에 속하는데 좀 독특해요. 왜? 여기에 최초로 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용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용의 후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롱디 찬런이라고 하는데요. 용의 후예. 그래서 자기들은 용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용이 가장 조형화된 것이 사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해를 용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런 토기에 용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무늬. 그럼 이게 용무늬인지 어떻게 하냐? 그 앞쪽이나 뒤쪽에 다 용머리가 있습니다. 지금 파편화돼서 그런 거고요. 이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게 사해 유적이고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마을 단위 중간에 이렇게 용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돌로 용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용을 상징한 거죠. 용에 대한 것은 아마 다른 문화 원형이나 이런 데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사해 유적이 중국에서는 최초의 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화 제1용 또는 중국 제1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요새는 이제 예전에 20년 전에는 여기 접근도 못했는데 이제 동북공정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 망을 치고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유적은 또 하나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사해유적의 빗살무늬 토기 계통인데 지금 여기 요 모양인데 요 모양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개구리나 두꺼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뱀이 물고 있어요. 뱀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생산의 풍요와
자손 번창을 상징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특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것은 윤영성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구리가 있는데 지금 뱀이 물고 있습니다. 뱀이 두 개가. 근데 이러한 모티브. 그래서 이 개구리는 주로 여신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의 여신으로.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여신이 누구냐? 복희예요, 복희. 여화 복희할 때 여화신입니다. 여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 얼굴을 바꾸면 여화가 돼요. 근데 여화 복희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바로 뱀이거든요. 이것은 신석시대 철학 사상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에 가면 이형 톡인데 이형 장경호라고 합니다. 그 장경호에 보면 여기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어요. 근데 신라의 김씨들이 바로 여기서 왔잖아요. 요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개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유적의 바로 이 부분은 바로 고조선과 삼국시대로 이어진다.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시간적으로 너무나 오래 이렇게 건너뛴 거 아니냐. 아직 유적이 많이 발견 안 돼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고조선 유적 얼마나 발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티브, 이런 상징성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토기에서 나오는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이런 모티브의 뿌리가 어딘 줄 알았더니 고조선에서 발견하고 있었고 또 사회유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삼국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음은 조보군화입니다. 조보군화는 서기전 5200년이니까 7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조보군화는 흥룡화를 계승을 했는데 적봉에 있습니다. 적봉. 자, 그런데 거기에 도존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경한다는 거 술단지거든요. 그 도존이라고 하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오는 이걸 장경호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토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구려 시대 때 사이 장경호, 또 부여 시대도 사이 장경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양의 신랑 유적 신석시대입니다. 거기도 장경호가 있어요. 이것은 한국형 토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조보구 문화의 바로 이 도존의 바로 몸체에 바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신도 그려져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 이렇게 표시한 게 4마디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세 번째로는 사슴 같지만 소의 뿔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뿔을, 돼지와 소의 뿔을 알고 있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슴 뿔이 확 보이죠. 그래서 농룡,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절용 또는 우룡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해룡, 여기는 세자서 조룡.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신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서남북해서 정확하게 4개의 형상화하는 동물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새로운 봄을 맞이한 데서 영춘도라고 부르고, 여기 영춘도에 4개의 사령이 있다 해서 사령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중국 학계에서는 이것을 최초의 사신의 모티브다. 그래서 사신도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명명한 게 아니고요. 중국의 학자들이 이것을 사신도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사령이나 사신도의 뿌리가 여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홍산 문화는 이 요한 문명을 가장 대표하는데 여기 범위가 되게 넓죠. 왜?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BC 3500년이면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이때 단묘총 문화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왜 단묘총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동아시아 우주관, 개천 우주관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하는 천원지방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초의 우주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곽대순이 정리한 홍산문화 책자니까요. 대표적 유적은 우하량 유적과 또 하나는 객자연 동산치 유적입니다. 동산치 유적. 자, 이렇게 있고요. 홍산문화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보겠습니다. 단묘총, 그러니까 제단,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단,
그 다음에 여신을 모신 사당, 그리고 조상신을 모신 무덤. 그래서 단묘총 문화고요. 여기 보다시피 전부 다 석관이나 돌을 잘라서 인위적으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시신을 놓고 옥을 장식했죠. 여기 귀걸이 다 잘 보이죠? 옥결이라고 하는 귀걸이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묘와, 여신묘는 묘라는 뜻이 아니고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적석총, 이 세 가지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단이죠, 단 무덤, 그리고 여기 사당, 이 사당 가운데가 주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2배, 3배가 되는 여신이 진흙을 해서 이렇게 빚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기 사당, 단묘총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의 성격이라면 여기 중간에 여기구나, 여기 주실에서 바로 이 여신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몸도 다 있는데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가부좌를 하고 있죠.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공이나 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선도의 뿌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부좌를 쉽지 않아요. 인도 사람도 그래서 가부좌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인들만 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복원하면 이런 얼굴인데, 이 얼굴이 이 얼굴인데 중국인들이 전혀 다른 얼굴로 바꿨어요. 이건 중국인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이렇게 버드나무를 넣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여신은 손을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가부좌는 중국인들이 호자라고 해서 오랑캐 자세를 해서 가장 경멸했던 자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신은 제가 별명으로 괴산처녀다. 왜냐하면 충청도 괴산에 가면 이런 얼굴에 힘도 세고 다부지면서 당찬 여성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눈에 있는 이것은 녹송석이라고 부르는데, 녹송석을 둥글게 가로서 반을 쪼개서 붙인 겁니다. 바로 이 녹송석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녹송석을 기반으로 해서 청동기 문화가 나오기 때문에요. 녹송석은 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옥이 아니고 청동이 녹아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뜨거운 불에다 놓으면 녹아요. 그래서 청동기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녹송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녹송석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신묘와 여신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모계 시족 사회의 가장 이론적 체계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몸체는 무려 3배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3배. 그거 주실에 모셔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신을 숭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체계화됐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문화입니다. 돌문화는 어떠한 형태가 바뀌든 재료는 기본적으로 돌이라는 겁니다. 중국도 돌이 있고 전 세계에 다 돌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흙무덤을 중심으로 문화의 기원이 계승됩니다. 돌문화는 바로 이 적석총에서 고인돌에서 석관묘, 석실묘, 계단식 적성총,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오면 이제 다시 흙무덤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무덤은 북방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 선사시대, 그리고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인들의 기본 묘제로서 계속 계승된 겁니다. 단지 형태가 약간 바뀐 거지만 돌을 소재로 하는 기본적인 돌무덤의 전통성은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홍산 문화를 발굴한 중국인들한테는 참 곤혹스러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홍산 문화는 동아시아의 양대 산맥을 하는 용과 봉이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천하제일옥룡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봉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봉황. 그러니까 용과 봉황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용봉 문화죠. 이 용봉 문화는 바로 백제 대학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용봉 문화가 왜 중요하냐? 이것도 이제 바로 용봉이 바로 풍수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수. 자, 그럼 풍수가 왜 중요하냐? 우리 화랑이라든지 우리 국선의 핵심이 풍류잖아요. 풍류와 풍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문화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산 문화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하연 문화가 있습니다. 소하연 문화는 홍산 문화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는 고조선의 등장이 바로 직전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과 가장 가깝겠죠. 그러면 소하연 문화의 특징은 뭐냐? 바로 곰이라는 겁니다.
홍산 문화와 소해안 문화의 토템은 정확하게 곰입니다. 많은 곰, 진흙으로 만든 곰의 발바닥이라는 곰의 몸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웅족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의 이 여신을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웅녀라고 불러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해석은 후대의 역사학자의 목이기 때문에 바로 소해안 문화는 바로 그 웅족, 바로 그 웅족. 그러니까 이 웅족은 단군 할아버지의 외가가 되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고고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학이 그 고고학에다 스토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하연 문화를 우리 웅녀의 조상들이 만든 문화다. 이렇게 스토리를 붙일 겁니다. 자, 소하연 문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자가 나온 데가 석붕산인데 석붕이라는 게 고인돌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인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과도 관련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임경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신화를 연구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배를 짤 줄 알고, 이건 이제 비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배를 짤 줄 알고, 그 다음에 당신은 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귀신에게 제사 지낼 줄 알고, 이건 밭으로 봤습니다. 당신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번개, 하늘 신으로 봤습니다. 번개. 그리고 이건 번개가 슉슉슉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번개 신과 땅의 신과 번개와 땅을 연결하는 새에게 제사 지내는. 그러면 이게 하늘, 땅, 사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땅으로 보는 이유는 요 3개씩 있죠. 이거. 그럼 이게 12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시간이 내려오면 12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이 부분은 철학사상에서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웅족의 고향인데 홍산 문화에는 이렇게 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많은 술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해안에서는 곰뼈들이 엄청나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해안 문화를 웅족의 고향이라면 바로 이 웅족의 고향과 호랑이를 토템하는 그 두 개의 주류 세력에 태양을 숭배하는 환웅족이 와서 삼자 연합을 해서 고조선을 세웠고, 이들이 고조선의 진한, 변한, 마한이라고 하는 사만 체제를 이루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소해안 문화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중국인들은 이 소해안 문화 자체를 또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왕청현, 만천성 국가상립공원, 여기에 막 곰도 이렇게 해놨고요. 웅녀도 해놨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거 철저해요. 하여튼 돈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신화를 갖다가. 그런데 연변 조선족이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연변 조선족은 우리 조선족이 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근데 문제는 저게 중국화된 여성 얼굴이라는 거죠. 한국인의 모습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걸 제외한다면 중국인은 소해안 문화를 웅족의 고향으로 보고 이렇게 웅족 토템을 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이것을 한번 확인하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조에 가면 잠깐 시간 내서 여기 만천성 국가 삼립공원 가면 여기가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가는 유람지니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한 문명의 시간적 단위, 공간적 범위, 그리고 주체,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사상 철학은 다른 강좌로 연결해서 계속 심화해서 강의를 열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